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외교정책의 중심에 인권이 있다고 재확인하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어갈 것을 시사했습니다. 또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면서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다는 입장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국은 외교 정책의 중심에 인권을 놓는 것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7일 한국 세종연구소 이사장직을 맡고 있는 문정인 전 한국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서울에서 열린 한 심포지엄에서 미국이 북한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올 경우 비핵화에서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고 발언한 데 대한 VOA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그러면서 인권 남용 문제를 지적해 나가는데 같은 생각을 가진 협력국들과 단합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문 전 특보가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가치를 강조하는 관리들이 미국 행정부 내에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다며 부차관보급 이상에서는 상당히 강경 기류가 있는 것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목표는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이며 전임 내 행정부의 노력이 이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면서 미국의 정책은 일괄 타결 달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전략적 인내에도 의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의 정책은 세밀히 조정된 실용적인 접근법을 필요로 하며 이는 미국과 동맹국, 주둔 미군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진전을 만들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있고 북한과의 외교를 탐색하는 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그러면서 우리는 그 과정에서 매 단계마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국, 협력국과 긴밀히 협력해왔고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E 뉴스 김현교입니다. 북한 정권이 최근 들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업적에 대한 찬양과 선전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개발 완성을 선언한 이후 국제사회 대북 제재로 김 위원장의 통치 성적은 선대보다 오히려 못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7일 일면 사설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집권 10년이 사회주의 건설의 승리를 위한 위대한 실천 강령과 전략 전술을 제시하고 비상한 조직 동원력과 실천력으로 정치와 군사,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전성기를 펼쳤다고 찬양하고 12일에는 김 위원장의 정상 외교활동 화보들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내 전문가들은 대북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속에서 해법을 찾지 못한 북한 정권이 주민 결속을 위해 과거 낡은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 경제는 김정은 집권 10년 중 최악이며 선대에 비해 초라한 성적표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핵 완성을 토대로 내부 경제건설 집중 노선으로 미국과 한국을 상대로 정상 외교에 나섰지만 핵 보유가 부메랑이 돼 경제를 옥죄는 상황이 됐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실패했거든요. 왜냐하면 대북 제재를 철회했고 코로나라고 하는 정말 예기치 않았던 사태로 인해서 경제 성적표만 본다 그러면 김정은 집권 10년의 최악인 상황이고요. 길게 봐도 고난의 행군기하고 거의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에 비해서도 사실 초라한 성적표가 사실 집권 10년입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세종연구소 양운철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중 무역 침체, 외화 부족 등 북한 경제가 삼중고에 직면하면서 대중선동을 통한 돌파구 마련에 나섰지만 무의미하다며 북한 당국이 내부 단속과 사상 통제로 상황을 타개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국제 환경, 정치 경제 환경이 이제 바뀌면서 워낙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자꾸 사람들이 동요되고 뭐 탈북하고 싶어 하고 하니까 이제 당연히 사상 통제를 먼저 규제하는 것 같아요. 장마당에서 몇 푼 벌고 이런 걸 떠나서 이거는 결국 과거 체제로의 회귀라기보다는 시장이 있어야지만 경제가 돈 되는 건 누구보다 잘 알겠죠. 김영석 전 한국통일부 차관은 북한 매체가 김 위원장 찬양에 집중하는 것은 그만큼 내부 사정이 어렵다는 반증으로 내부 단속과 단결을 위한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10주년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했던 업적을 쫙 알리면 내부적으로 북한 주민들이 우리 지도자가 지금 어렵지만 이제 큰일을 했구나. 특히 이제 북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시진핑하고 만난 것도 그렇고 이제 그래서 그런 내부의 충성도와 단결도를 고취하기 위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전문가들은 북한이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 동료와 자력갱생 노선을 통해 자신들의 길을 가려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심 미국과의 협상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오는 21일에 열릴 예정인 가운데 두 정상이 영내 안보와 관련한 다자 안보 협력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문가들이 전망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중 전략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다자 협력과 관련해 핵심 사안이 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조지 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주최한 웨비나에서 조셉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미국 측이 다자 협력과 관련해 한국에 묻는 질문의 핵심은 바로 중국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전 대표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은 단지 정상회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한국이 어느 정도 의견의 공통점이 나올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Biden's big ask in his meeting on May 21 will be, can South Korea join the like-minded countries in order to push back on Chinese expansive claims geographically, push back on Chinese positions on places like Hong Kong, Taiwan, Xinjiang, and so on, and push back on ideas such as democracy and human rights. 이신화 한국 고려대 교수 역시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의 대중 정책은 더욱 강경해졌고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포함한 나라들이 미국과 중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전략적 딜레마에 놓이게 됐다면서 중국에 대한 대응이 다자 협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U.S. policy toward China appears to be increasing hardline since the start of Biden's term. So in their circumstance, other countries, including Seoul, are in a strategic dilemma of choosing between them. 북한의 핵 문제 대응 등 영내 다자 협력과 관련한 일본 관여의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The formal participation of Japan in dealing with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may pave the way for closer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and the participation of Japan may give a chance to Japan to correct the misunderstanding of South Korea's strategic intentions. 전문가들은 또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완료와 관련해 이에 대한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셉윤 전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는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 놓였었던 사안, 즉 지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다뤄진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이 단계적 접근을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윤 전 대표는 또 북한 측은 당시 영변 핵시설 폐기를 대가로 제재 해제를 요구했고 미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협상가들은 미국과 북한 모두 이보다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실제로 협상 테이블에서 만나 의견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B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인도 태평양 영내 미사일 등 공중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한일 3국 연합공군 훈련이 다음 달 말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 공군이 3년 만에 이 훈련 참여를 공식 확인했습니다. 한국 공군은 다음 달 10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알래스카주 아일슨 기지에서 실시되는 2021년 2차 레드 플래그 훈련에 전투기와 병력을 파견키로 했으며 F-15K 전투기와 수송기를 비롯해 병력 200여 명이 실기동 전투훈련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태평양 공군사령부는 보도자료에서 레드 플래그 21-2 훈련이 실시될 예정이라며 미국 공군 병력 1,500명과 항공기 100대, 일본 항공자위대와 한국 공군 소속 병력이 훈련에 참가한다면서 비행전술과 기량, 연합작전 절차 등 상호 운용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드 플래그 훈련은 지대공 미사일 등 방공망을 갖춘 적과 싸우는 상황을 가정해 실제 위협 환경에서 참가국들의 역량 통합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오는 21일 미한 정상회담이나 8월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앞두고 군사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한국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북한 정권이 상반기 미한 정상회담이나 8월 한미연합훈련 이후
내년 상반기 한국 대통령 선거까지 주요 국면에서 위기 강도를 점차 높일 수 있다며 도발 수준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신형 순항미사일 등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북한 정권이 스스로를 핵 보유국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버틸 수 있는 만큼 버티면서 핵 협상에 복귀하는 대신 핵 능력 강화에 몰두할 것이라면서 한반도 주변 정세가 악화되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양문수 북한 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앞선 17일 토론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10년 동안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북한의 국내 총생산이 김 위원장 집권 초기보다 악화됐다면서 북한의 경제 실적은 잃어버린 10년과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양국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가 흔들리지 않는 최종 목표란 점을 북한 측에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민간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와 한국의 민간연구단체 최종현 학술원은 18일 미한동맹 강화와 북한 비핵화 등에 대한 공동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제언하고 북한 비핵화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동맹인 한국과 공통의 전략과 구체적 이행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이날 관련 화상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억제를 위해선 외교적 협상과 동맹 간 연합방위 태세 강화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미한 양국이 북한의 미사일 도발 대응에 필요한 구체적 계획을 협의하고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조셉 나이 하버드대 석좌 교수도 화상 토론회에서 미한 양국은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며 북한과 중국이 미한 동맹 약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동맹 강화와 억제력 유지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BOE 모닝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